블루베리 기억을 지키는 푸른빛. 새벽의 냄새 푸른 열매. 새벽 공기는 늘 약간의 물기를 품고 있다. 햇살이 막 올라오기 전 들판의 끝자락에 서면 풀이 위에는 하얀 안개가 내려앉고 그 사이로 작은 둥근 열매들이 빛을 머금는다. 그건 태양이 뜨기도 전에 먼저 깨어나는 과일, 블루베리. 아직 이른 시간이라 빛은 푸르스름하고 그 안에서 블루베리의 표면은 잿빛으로 보이지만 손끝으로 닿는 순간 미세한 이슬이 묻어나며 그 표면은 금세 깊은 보라빛으로 변한다. 하나의 과일이 빛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른 색을 내는 건 드물다. 푸른빛과 보랏빛, 회색과 은색 사이에서 블루베리는 늘 변화하며 마치 시간의 색을 품은 구슬처럼 빛난다. 이 작고 둥근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여름의 열매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기억을 지키는 생명체, 세포와 시간을 보호하는 자연의 약속이다. 블루베리의 기원, 스타베리의 전설. 블루베리의 고향은 북아메리카 대륙이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의 원주민들은 이 작은 열매를 스타베리, 즉 별의 과일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다. 블루베리의 꼭지 부분을 보면 별 모양의 무늬가 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져 열매로 맺힌 것이라 믿었다. 여름이 되면 부족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 푸른 열매를 손으로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그 향은 진하고 손끝에 남은 색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하늘의 선물 그리고 생명을 잇는 열매라 불렀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었다. 건조시켜두면 겨울에도 먹을 수 있었고 병이 나면 달여서 약물처럼 마셨다. 특히 시력과 기억을 지켜주는 열매로 알려져 있었다. 수백 년 후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이 이 열매를 얼마나 신성하게 다루는지 보고 놀랐다. 그들은 블루베리를 가장 오래된 야생의 지식이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대부분은 그 원형에서부터 진화한 품종들이다. 야생 블루베리는 로우부시엘 OWBUSH, 재배형은 하이부시H IGHBUSH라 불린다. 작은 차이지만 그 뿌리는 모두 같은 하늘의 기억을 품고 있다. 과학으로 본 푸른빛의 비밀. 블루베리의 색은 단순한 보라색이 아니다. 그건 빛의 간섭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색 스트럭처럴 컬러에 가깝다. 즉 색소만의 힘이 아니라 빛이 세포벽과 미세한 결을 통과하며 푸른빛을 산란시키는 것이다. 이 색을 만드는 주인공은 안토시아닌의 NTHOCYANIN. 이 물질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준다. 햇빛, 바람, 자외선. 자연의 공격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다. 하지만 그 방패는 식물만 지키는 게 아니다. 인간이 블루베리를 먹으면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 뇌와 혈관을 보호한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헤마이포캠퍼스 부위에 작용해 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뇌의 혈류를 개선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매주 2컵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2.5년 이상 늦춰졌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과학적 근거였다. 블루베리의 푸른빛은 곧 시간의 저항색이다. 빛과 산화, 노화와 싸우는 생명의 색.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푸른 열매라 부르지만 사실 그건 시간을 보존하는 색에 가깝다. 인류와 블루베리, 자연이 남긴 약속. 블루베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기억과 시력 그리고 생명을 지켜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파일럿들은 야간 비행 임무 전 블루베리 잼을 먹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 이 열매는 밤의 시력을 맑게 한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로놉실로 다프선 재생을 돕는다. 로놉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감지하게 해주는 단백질이다. 즉, 블루베리는 어둠 속의 눈을 지키는 과일이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 전설을 검증하기 위해 블루베리의 생리활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블루베리는 단순히 시력뿐 아니라 신경 전달, 혈류, 기억 회복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블루베리를 기억력 개선식품으로 분류한다. 특히 나이가 들며 감소하는 BDNF-BIAIM-더라이브드 NUAOTAOPHRC 팩터,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망을 강화한다. 즉, 블루베리는 단순히 눈의 과일이 아니라 뇌의 과일, 더 나아가 기억의 수호자다. 예술과 문학 속의 블루베리, 잃어버린 시간의 색.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푸른색을 기억과 슬픔, 순수와 회복의 색으로 그려왔다. 프랑스 화가 샤갈 처갈의 그림 속에도 푸른빛은 늘 기억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는 말했다. 푸른색은 인간의 영혼이 떠난 뒤에도 남는 색이다. 문학에서도 블루베리는 그 잔잔한 푸름으로 사라짐의 아름다움을 상징했다. 미국 작가 앨리스 멀로는 단편 블루베리 힐에서 첫사랑의 기억을 블루베리 따는 장면으로 남겼다. 그녀는 썼다. 블루베리는 손끝에서 금세 터졌지만 그 향은 오랫동안 남았다. 그 문장은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의 향은 남는다는 가장 인간적인 문장 중 하나다. 한국의 여름 풍경에서도 블루베리는 새로 등장한 과일이다. 하지만 그 푸른빛은 금세 익숙해졌다. 한여름 아침, 냉장고 안에서 반짝이는 블루베리 한 줌. 그건 도시의 바쁜 하루 속에서도 짧은 정적을 만들어주는 색이다. 예술 속의 블루베리는 늘 사이의 색이다. 낮과 밤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그 모호한 경계 속에서 푸른빛은 늘 기억의 온도를 품는다. 인문학적 해석, 기억의 철학. 인간에게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건 자아의 지속성, 즉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시간의 형태다. 블루베리가 인간의 기억을 돕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리학적 발견이 아니라 철학적 상징으로도 읽힌다. 푸른빛은 늘 시간의 색이었다. 과학적으로 푸른 파장은 다른 색보다 짧고 가장 먼 거리까지 도달한다. 그래서 하늘이 푸르고 멀리 있는 산도 푸르다. 즉 푸른색은 먼 것의 색, 기억과 닮은 색이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말했었다. 기억은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블루베리는 그 움직임의 은유다. 매 순간 산화되는 세포를 막고 시간의 흐름을 완만하게 돌려놓는다. 그건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의 저항이다. 푸른빛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의미가 있다. 그건 과거의 자신을 품은 색이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의식에 가깝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는 세포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자연과 인간의 약속. 여름의 마지막 푸른 점. 여름이 끝나갈 무렵 햇살은 조금 누그러지고 공기에는 처음으로 가을 냄새가 섞인다. 그때 블루베리는 마지막으로 익는다. 푸른빛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이다. 작은 바구니 안에 담긴 블루베리들은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인다. 그 안에서 하나를 집어들면 그 표면은 차갑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부드럽다. 하나를 입에 넣으면 껍질이 터지며 미세한 소리가 난다. 톡. 그 뒤를 따라 퍼지는 단맛, 그리고 아주 약한 신맛. 그 미묘한 조화는 마치 인생의 맛 같다. 기억에는 늘 달콤함과 아픔이 함께 있으니까. 블루베리의 푸른빛은 결국 시간의 색이다. 이 과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달콤함이 아니라 기억의 지속성, 잊히지 않으려는 생명의 작은 의지다. 여름이 지나도 그 푸른빛은 오래 남는다. 햇살 속에서, 냉장고 속에서, 혹은 마음의 한 구석에서. 그래서 블루베리는 여름의 마지막 푸른 점이자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전 세상이 남기는 기억의 빛이다.